윤얼클의 망상공포. 작고 외진 마을. 산자락 아래 자리 잡은 기숙학교는 낮에는 평범한 학교였지만 밤이 되면 이상한 소문들로 뒤덮였다. 오래된 건물, 삐걱거리는 나뭇바닥, 그리고 정체 모를 소리들. 그 중에서도 기숙사 샤워실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의 입에 오르내리곤 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적어도 1998년 그날 밤 전까지는. 1998년 늦가을, 쌀쌀한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던 밤이었다. 나는 2학년, 기숙사에서 지내는 평범한 학생이었다. 같은 방을 쓰는 은지와 함께 잠을 청하려던 찰나, 새벽 1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에 복도 끝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소리는 샤워실 쪽에서 들려왔다. 은지와 나는 이불을 박차고 뛰쳐나갔다. 이미 복도에는 몇몇 아이들이 모여 있었다. 그 중심에는 1학년 지윤이가 있었다. 작고 귀여운 외모로 언니들에게 인기가 많던 지윤은 바닥에 주저앉아 어깨를 떨며 흐느끼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지윤아, 무슨 일이야? 은지가 지윤을 달래며 물었다. 지윤은 숨을 몰아쉬며 말을 잇지 못했다. 한참 만에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언니, 샤워실에서 뭔가가...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저녁 식사 후 지윤은 샤워실에 갔다가 사람이 많아 방으로 돌아왔다. 한참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다 늦은 시간에 다시 샤워실로 향했다. 예상대로 샤워실은 텅 비어 있었다. 불이 켜진 채로 고요한 공간, 물때 낀 타일과 거울만이 지윤을 맞았다. 지윤은 샤워 용품을 가지러 방으로 들어가려다 문득 샤워실 문을 닫고 불을 껐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점점 더 선명해지는 소리. 마치 누군가가 숨을 내쉬는 듯 했다. 지윤은 귀를 기울였다. 아무도 없을 텐데. 다시 불을 켜고 문을 열어보았다. 역시 아무도 없었다. 착각인가? 지윤은 안도하며 다시 불을 끄고 문을 닫으려 했다. 그때였다. 불 켜. 작고 갈라진 목소리가 샤워실 안쪽에서 들려왔다. 지윤은 숨이 멎는 듯 했다. 손이 덜덜 떨려 스위치를 놓쳤다. 어둠 속에서 목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불 켜라고. 왜 자꾸 꺼? 목소리는 이제 문 바로 너머에서 들렸다. 지윤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그 순간 샤워실 안에서 무언가가 타일을 긁는 소리가 났다. 긴 손톱이 타일을 핥히는 듯한 소리였다. 불 켜. 안 그러면 너도 어둠 속에 가둬줄게. 목소리는 속삭이듯 지윤의 귀에 파고들었다. 지윤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이 꽉 막힌 듯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눈물만 줄줄 흘렀다. 그때 샤워실 문이 천천히 삐걱거리며 열렸다. 지윤은 눈을 질끈 감았다. 문이 닫히며 지윤은 비명을 질렀다. 그 소리가 기숙사 복도를 울렸다. 지윤의 이야기를 들은 우리는 모두 얼어붙었다. 샤워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그 너머에 뭔가가 있을 것만 같았다. 은지는 분위기를 풀어보려 애썼다. 지윤이가 잘못 들은 거 아닐까?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잖아. 우리 가끔 악몽 꾸듯이. 하지만 누구도 쉽게 납득하지 못했다. 결국 내가 입을 열었다. 문을 열어보는 게 어때? 순간 복도는 아수라장이 됐다. 누군가는 소리를 질렀고 누군가는 나를 말렸다. 하지만 은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열게. 다들 뒤로 물러서. 은지는 문 앞에 섰다.
나는 그녀 옆에 바짝 붙었다. 모두 숨을 죽였다. 하나, 둘, 셋. 문이 열렸다. 샤워실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물때 낀 타일, 거울, 그리고 고요.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웃기 시작했다.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지윤아, 너 꿈꾼 거 아냐? 아이들은 지윤을 놀리며 웃어댔다. 지윤은 여전히 떨며 고개를 숙였다. 아닌데, 진짜였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절박했다. 은지가 지윤을 달래며 샤워실 불을 끄고 문을 닫으려 했다. 그 순간 나는 보았다. 문이 닫히는 짧은 순간 거울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길고 가느다란 형체.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뭉개져 있었지만 새빨간 입술만은 선명했다. 그것은 우리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너희 곧 다시 만날 거야. 문이 닫히며 쾅 소리가 났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사이로 그 속삭임이 묻혔다.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날 밤 아무도 샤워실 근처에 가지 않았다. 그 일이 있은 후 기숙사에는 이상한 일들이 이어졌다. 샤워실 불이 저절로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했고 한밤중에 타일을 긁는 소리가 들리곤 했다. 그 소리는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지유는 점점 말이 없어졌다.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거나 거울을 보며 소리를 지르곤 했다. 학교는 여느 때처럼 돌아가는 듯 했다. 하지만 샤워실 근처를 지날 때마다 모두가 걸음을 빨리 했다. 지유는 책상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다. 한 번 그녀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 눈빛은 나를 꿰뚫는 듯 했다. 그녀가 무슨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은지는 여전히 분위기를 띄우려 했었다. 지윤이 그냥 좀 예민해진 거야. 우리 다들 시험 스트레스 때문에 이상해지잖아. 하지만 그녀의 말은 점점 힘을 잃어갔다. 특히 기묘한 일들이 쌓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첫 번째 이상한 일은 샤워실 불이었다. 새벽 3시. 기숙사 전체가 잠든 시간에 샤워실 불이 저절로 켜졌다. 감시 선생님이 불을 끄고 문을 잠갔다고 했지만 다음날 아침 다시 불이 켜져 있었다. 선생님들은 전기 문제라며 넘겼지만 아이들은 수군거렸다. 그것 때문 아냐? 두 번째는 소리였다. 한밤중에 샤워실 쪽에서 나는 슥, 슥 소리였다. 긴 손톱이 타일을 긁는 듯한 그 소리는 듣는 이의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결국 몇몇 아이들은 샤워실 대신 방에서 물수건으로 몸을 닦기 시작했다. 나는 은지와 함께 이 모든 일이 우연이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다. 그리고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다. 11월 초, 안개가 짙게 깔린 밤이었다. 은지와 나는 도서실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다 기숙사로 돌아왔다. 복도를 지나는데 샤워실 쪽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불이 켜져 있었다. 은지가 멈춰서서 나를 쳐다봤다. 또 켜져 있네? 선생님이 안 끄셨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오늘 낮에 선생님이 전기 점검했다고 했잖아. 고쳤다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망설였다. 샤워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물소리가 났다. 촤, 촤. 누군가가 샤워를 하고 있는 듯 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샤워실을 쓰는 사람은 없었다. 모두가 그곳을 피하고 있었으니까. 가서 확인해 볼까?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주저했지만 궁금증이 두려움을 이겼다. 그래, 같이 가자. 우리는 발소리를 죽이며 샤워실로 다가갔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빛은 어쩐지 차갑게 느껴졌다. 문을 살짝 밀자 안에서 물소리가 더 선명해졌다. 하지만 샤워실은 텅 비어 있었다. 샤워기 하나가 저절로 열려 물을 뿜어내고 있었다. 타일 바닥은 물로 젖어 있었고 거울은 습기로 뿌옇게 변해 있었다. 뭐야 이게? 은지가 중얼거리며 샤워기를 잠갔다. 그 순간 거울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나는 숨을 삼켰다. 거울 속에는 우리 둘의 모습만 있어야 했다. 하지만 그 뒤 희미하게 비치는 형체가 있었다. 길고 가느다란 그림자였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형체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는 듯 했다. 은지야, 저기... 나는 떨리는 손으로 거울을 가리켰다. 은지가 거울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다. 뭐야, 저거... 우리는 동시에 뒤를 돌아봤다. 하지만 샤워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시 거울을 보니 그 형체는 사라져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은지가 내 손을 잡았다. 나가자, 지금 당장! 우리는 샤워실을 뛰쳐나와 문을 쾅 닫았다. 복도에서 숨을 몰아쉬며 서로를 바라봤다. 방금 본 게 정말이었을까? 착각이었을까? 하지만 둘 다 같은 걸 봤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들었다. 그 사건 이후 나는 지윤을 더 주의 깊게 관찰했다. 그녀는 점점 이상해졌다. 한 번은 식당에서 그녀가 혼자 앉아 밥을 먹는 모습을 봤다. 그녀는 숟가락을 들고 있었지만 밥을 먹는 대신 계속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고 있었다. 그 리듬은 마치 샤워실에서 들었던 타일을 긁는 소리와 비슷했다. 나는 다가가 말을 걸려 했지만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멈칫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듯 했다. 하지만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 있었다. 그 미소는 그날 밤 거울 속에서 본 새빨간 입술과 닮아 있었다. 지윤아, 괜찮아? 그녀는 대답 대신 고개를 갸우뚱하며 나를 빤히 쳐다봤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불 켜놔야 해. 어두우면 그게 와.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 같았다. 그날 밤 샤워실에서 들었던 목소리. 불 켜. 그 후로 지유는 더 자주 혼잣말을 했다. 가끔은 한밤중에 그녀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쿵, 쿵. 마치 누군가가 벽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였다. 같은 방을 쓰는 아이들은 지윤이 잠꼬대하는 거라며 웃었지만 나는 그 소리가 단순한 잠꼬대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몇 주가 더 지나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은지와 함께 이 모든 일의 진실을 파헤치기로 했다. 우리는 도서관에서 학교의 역사를 조사했다. 오래된 졸업 앨범, 지역 신문, 그리고 학교에 얽힌 소문들을 뒤졌다. 그러던 중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1960년대 이 기숙사에서 한 여학생이 실종된 사건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민주. 당시 16세였던 민주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학생이었다고 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샤워실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사라졌다. 경찰은 실종으로 처리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샤워실에서 무언가에 잡혀갔다고 믿었다. 그 후로 샤워실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자주 일어났다고 했다. 불이 저절로 켜지고 타일을 긁는 소리가 들리고 심지어 거울 속에서 무언가를 봤다는 증언도 있었다.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민주의 사진을 보니 그녀의 눈빛이 지윤과 묘하게 닮아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사라진 날이 공교롭게도 11월 초였다. 지금과 같은 시기였다. 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설마 지윤이가 그날 밤
뭔가를 불러낸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불러낸 게 아니라 이미 여기 있었던 거야. 우리가 그냥 몰랐던 거지. 우리가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기숙사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샤워실 문은 이제 밤마다 저절로 열렸다 닫히곤 했다. 아이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었고 선생님들조차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듯 했다. 결국 우리는 지훈과 직접 대화해보기로 했다. 그날 밤 우리는 지훈의 방으로 찾아갔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와. 지훈은 침대에 앉아 있었다. 방 안은 어두웠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녀는 우리를 보자 희미하게 웃었다. 그 미소는 너무나 낯설었다. 지훈아, 그날 밤 샤워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그거 나를 찾아왔어. 불을 끄니까 화가 났지. 어둠을 좋아하거든. 은지가 다급히 물었다. 그거라니. 뭐야, 지훈아? 지훈은 고개를 들어 우리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녀의 눈은 이제 완전히 검었다. 동공이 없는 듯 했다. 민주 언니, 나한테 말해줬어. 너희도 곧 알게 될 거야. 그 순간 방 안의 불이 깜빡였다. 그리고 완전히 꺼졌다. 어둠 속에서 지훈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불 켜. 나는 비명을 지르며 은지의 손을 잡았다. 문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안에서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문 열어. 문 열라고. 그 목소리는 지훈의 것이 아니었다. 갈라지고 낮은 우리가 샤워실에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나는 공포에 질려 떨었다. 은지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누구야? 문 열어!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다. 하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지우는 여전히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우리를 보며 웃고 있었다. 그 미소는 새빨간 입술이었다. 그날 밤 이후 지우는 사라졌다. 그녀의 방은 텅 비어 있었고 그녀의 물건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선생님들은 지훈이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지만 우리는 믿지 않았다. 그녀가 어딘가로 잡혀갔다는 느낌이 들었다. 샤워실은 결국 폐쇄되었다. 하지만 기숙사의 이상한 일들은 멈추지 않았다. 한밤중에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고 창문에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나는 매일 밤 그날의 일을 떠올린다. 거울 속에서 나를 바라보던 그 형체, 그리고 지훈의 마지막 말. 너희도 곧 알게 될 거야. 기숙사를 떠난 후 나는 대학에 입학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 친구들과의 웃음소리, 그리고 기숙사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캠퍼스. 하지만 그곳에서도 이상한 일들은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내가 묵던 기숙사 방의 거울은 늘 뿌옇게 흐려져 있었고 새벽녘에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가 복도를 맴도는 듯했다. 처음엔 착각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나는 확실히 깨달았다. 그건 아직 내 곁에 있었다. 그날은 기말고사가 끝난 직후였다.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 새벽 2시에 기숙사로 돌아왔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거울이 눈에 들어왔다. 평소처럼 뿌옇게 흐려진 거울이었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나는 술 기운에 용기를 내어 거울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고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거울 속 내 얼굴 뒤로 길고 가느다란 형체가 서 있었다.
얼굴은 여전히 뭉개져 있었지만 새빨간 입술은 더욱 선명했다. 그것은 웃고 있었다. 아니, 비웃고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이 꽉 막힌 듯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때 거울 속에 그것이 입을 열었다. 불 켜놨어도 나를 못 피하지. 방 안에 불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완전히 꺼졌다. 어둠 속에서 거울이 희미하게 빛났다. 마치 그 안에 또 다른 세계가 열린 듯했다. 나는 뒷걸음질 치며 문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안에서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문 열어. 나와 같이 가자. 그 목소리는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갈라지고 깊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소리였다. 나는 공포에 질려 문을 두드렸다. 누구 없어요? 살려주세요! 하지만 복도는 고요했다. 너무 고요해서 내 심장 소리가 더 크게 들릴 정도였다.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멈췄다. 나는 숨을 죽였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내 뒤로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다. 차가운 숨결이 목덜미를 스친다. 나는 몸을 돌릴 용기가 없었다. 그때 귀엽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나도 어둠 속에 갇히고 싶지. 그 순간 거울에서 손 하나가 튀어나왔다. 길고 뾰족한 손톱이 달린 비정상적으로 마른 손이었다. 그 손은 내 팔을 붙잡으려 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숙이며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문을 쾅쾅 두드렸다. 마침내 문이 벌컥 열렸다. 나는 복도로 굴러 떨어지듯 나왔다. 뒤를 돌아보니 방 안은 다시 불이 켜져 있었다. 거울은 평범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건 사라진 게 아니었다. 단지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 사건 이후 나는 기숙사를 떠나 자취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 존재는 여전히 나를 쫓아왔다. 새 집의 거울에서도 가끔 뿌연 그림자가 어른거렸고 한밤중에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 기숙사와 민주에 대해 더 파헤치기로 했다. 인터넷과 도서관을 뒤지며 나는 민주의 이야기에 숨겨진 단서를 찾았다. 그녀가 실종된 1960년대 기숙사 근처 숲에서 이상한 의식이 있었다는 기록을 발견했다. 마을 사람들이 오래된 셈에 재물을 바치던 풍습이었다. 소문에 따르면 민주는 그 의식에 얽혀 있었다. 그녀가 실종되기 직전 샤워실에서 이상한 기호를 그렸다는 증언도 있었다. 그 기호는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무언가를 불러내는 문양이었다. 나는 충격에 빠졌다. 민주는 단순히 실종된 게 아니었다. 그녀는 무언가에 희생되었거나 스스로 그 존재와 연결된 것일지도 몰랐다. 그리고 지윤. 그녀는 그날 밤 샤워실에서 그 존재와 마주하며 새로운 숙주가 된 걸까? 나는 그 기숙사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다. 폐쇄된 건물이지만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2015년 겨울, 나는 다시 그 마을에 발을 들였다. 기숙사는 시간이 멈춘 듯 을씨년스러웠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벽은 이끼로 뒤덮여 있었다. 나는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는 썰렁했고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샤워실이 있던 자리로 향했다. 철거되었다고 했지만 그곳엔 여전히 문 하나가 남아있었다. 녹슨 경첩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나를 맞았다. 문을 열자 놀랍게도 샤워실은 그대로였다. 타일은 갈라졌고 거울은 금이가 있었다. 하지만 그 거울은 여전히 빛을 반사하며 나를 끌어들였다. 나는 손전등으로 거울을 비췄다. 그리고 그 순간 거울 속에서 그녀를 봤다. 민주였다. 아니,
민주인 척하는 무언가였다. 그녀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새빨간 입술은 선명했다. 그녀는 나를 향해 손을 뻗었다. 거울 속에서 손이 점점 가까워졌다. 나는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발이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울렸다. 너는 왜 자꾸 도망쳐? 나와 함께하면 영원히 자유로울 텐데. 그때 샤워실 안에서 타일을 긁는 소리가 들렸다. 점점 더 가까워졌다. 나는 손전등을 떨어뜨렸다. 어둠 속에서 거울이 빛났다. 그리고 그 안에서 민주가 아니라 지윤이 나타났다. 그녀의 눈은 검었고 입은 귀까지 찢어져 있었다. 언니, 나 찾았어. 나는 비명을 지르며 문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문은 이미 닫혀 있었다. 뒤에서 차가운 손이 내 어깨를 잡았다. 그 손은 뼈만 남은 듯 차갑고 단단했다. 나는 몸을 돌렸다. 지윤의 얼굴이 바로 코앞에 있었다. 그녀의 입이 천천히 벌어졌다. 그 안에서 새빨간 어둠이 쏟아져 나왔다. 이제 우리 같이 있어. 영원히. 그 순간 거울이 깨지며 날카로운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나는 바닥에 쓰러졌다. 그리고 모든 것이 어둠으로 변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병원에 있었다. 마을 사람이 폐쇄된 기숙사에서 쓰러진 나를 발견했다고 했다. 내 몸은 온통 상처투성이었고 손에는 깨진 유리 파편이 쥐어져 있었다. 의사는 내가 혼란 상태에서 스스로 다쳤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건 내가 아니었다. 퇴원 후 나는 거울을 모두 치웠다. 하지만 여전히 어둠 속에서 그 목소리가 들린다. 불 켜.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고 창문에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나는 이제 불을 끄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불이 켜져 있어도 나를 찾아온다. 어젯밤 내 방문 아래로 종이 한 장이 들어왔다.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펼쳤다. 거기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너도 곧 어둠 속에 갇힐 거야. 그 글씨는 지훈의 것이었다. 아니, 어쩌면 민주의 것일지도. 나는 이제 확신한다. 그들은 아직 여기 있다. 그리고 나를 기다리고 있다.